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협입니다. 자, 오늘 예고해둔 대로 오늘 첫 번째 초대 손님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왜 제가 이 질문부터 했는지 알죠? 예. 어제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예. 대구에서의 토크 콘서트가 예. 1,300명이요? 1,000명이요? 1,557명이라더라고요. 예, 물론 뭐 그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이명웅 씨 콘서트보다는 같은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가보시면요. 거의 한 옆에 100m, 있잖아요. 100m 옆에 떨어져 있어요. 예. 막 거기에는 숫자가 미치지 못했지만 어쨌든 네. 1,000명 넘는 저 관객들이 와서 성황리에 네. 맞췄는데 네. 그런데 그 뉴스를 덮어버리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인요한 위원장이 예. 어제 어떤 한 행사장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 그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서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준석이가 버르장머리 없지만 그래도 가서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게 어제 오후에 있었던 한 보도고 어떻게 봅니까 이 얘기? 아니 나이 40 먹어가지고 네. 당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당 행사 가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정치 12년 동안 하면서 제가 논쟁을 벌인 상태도 많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로 뭐 날선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사람도 많지만은 부모 끌어들여 가지고 남 욕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12년 한 동안 제가 당해본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이 그걸 하는 것도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저를 욕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끌어들였다는 거는,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이거 극복하셔야 될 게, 어쩔 때는 나는 너무 한국 정서를 잘 이해하는 한국인이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고, 지금 이걸 어떻게 표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인요한 위원장과 문화가 닿아 있는 곳 중에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뭐 좁혀들어서 제가 순천도 살아봤지만 순천에서도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저도 미국 살아봤지만 미국에서도 제 생각에는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면서 남을 비난하면은 좋은 평가 못 받을 걸요. 그러니까 저는 소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패드립이라 그러는데 패드립이 혁신이냐. 이따가 김병민 옵니까? 김병민 최고위원 뭐 오늘 코너 있죠. 예.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김병민 최고위원 기준으로는 어떤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어볼 거예요? 예? 물어봐 드릴게요. 예. 예. 자, 이거 그런데 이 어제 오후에 이게 보도되고 혹시 부모님이랑 얘기 좀 해봤어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부모님은 지난번에 인요한 위원장이 저희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좀 당황하셨어요. 예. 화나셨고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저희 부모님을 건드린 게.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다, 이준석이. 그거는 이거랑 조금 상황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요. 네. 왜 저희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연락 받으신 게 없어요. 예. 그럼 왜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남의 집을 자꾸 건드립니까?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지금 저는 아까 말했듯이 이중 정체성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봐요. 저는 네. 다문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만은 어느 문화에서도 이건 용납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어제 인용한 위원장이 했던 그 얘기들 중에서 네. 부모님에 대해서 가정교육 얘기한 그 부분 빼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버르장머리가 없다. 네. 뭐 그런 표현들. 이준석 소위 말하는 그동안 여러 번 좀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준석 전 대표의 인성론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 여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건 또 부분. 한쪽으로 가면은 그거는 꼰대론이죠. 그래요. 예. 예. 왜 그런 걸 들고 나온지는 알겠으나 네. 지금 상황에서 정치라는 곳은요 굉장히 냉정하게 이제 각자의 정견을 겨루는 곳인데 네. 거기서 인성 뭐 이런 거 들고 나와가지고 뭘 하자는지 모르겠고, 제가 영어로 했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네. 영어로 무슨 말 했냐면요, 첫 문장이 이거예요. 미스터 린튼, 당신의 가족은 당신은 굉장히 존경받는 가족의 가문에서 나왔다. 당신의 가문이 한국에서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다가 첫 문장이었어요. 저는 인요한 위원장의 가문에 대한 존경으로 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버지 어머니 얘기가 왜 나옵니까 도대체. 앞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왜 그랬는지는 알겠다고.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에 뭔가 노림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끝없이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한번 보세요. 한쪽에 가서는 뭐 이준석을 만나고 싶다, 뭐 한쪽에서는 이준석이랑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제가 여기 지금 이거는 공개적인 게 아니라서 그렇지 사실 이분이 아직 여의도 문화에 적응 못한 게요. 이분이 여의도에서 사석에서나 아니면은 식사 자리에서 뭐라고 하는지가 저한테 다 들어와요. 그래요. 예. 네. 거의 네. 말씀하시면 3-40분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그리고 이분이 사석에서 했다는 말들이 매치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경험해왔냐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에서 얘기할 때는 이준석은 100년에 한 번 나올 당대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예. 이 대표님 덕분에 대선 이겼단 말도 했어요. 예. 뒤에 가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 하셨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래요? 정치하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이 뭐 많지만은 저는 이제 학을 뗐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보도됐던 이노환 위원장의 얘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 전 대표가 버르장머리가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가서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 어쨌든 결론은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게 이게 이제 결론인데 얘기에 이노환 위원장이 어저께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 이거 아닐까요? 그럼 혹시 그거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얘기가 필요합니까? 그럼 그 얘기 빼고 그러니까 도대체 네. 어떤 사람이 누군가 잘해보고 싶다 얘기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이 통합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럼 앞으로 신나게 이제 뭐 누구 욕한 다음에 뒤에다가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면 붙이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게 아니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얘기가 정치에 나옵니까? 그런데요, 이제 저 이준석 전 대표 예전에 어찌 됐건 이준석 전 대표의 뭐 저 미스터 린튼 영어 발언 네. 그걸로 이노환 위원장도 기분이 좀 좋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어제 이노환 위원장의 요 버르장머리하고 부모님 가정교육 문제로 지금 이준석 대표도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과의 통합 이거는 멀어지는 건가요? 양쪽의 감정이 좀 이제 상하나? 국민들이 보실 겁니다. 제가 네. 그때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언론에 보도가 안 됐지만 여의도에서 지금 상당한 지금 소통 뉘앙스의 문제를 겪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처음에 사면이냐 아니면 징계 취소냐 나왔을 때도 인요한 위원장이 사실 그 말의 뉘앙스가 뭔지 모르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 그 다음에도 보면 저한테 계속 이준석 씨랑 밀실에서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밀실이라는 말이 가지는 뉘앙스를 전혀 이해 못 하고 계세요. 제가 이분이랑 왜 밀실 회동을 합니까? 그 얘기는 좀 기자들 없는 데서 편하게 얘기해 보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공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다와 이준석과 밀실 대화하고 싶다 너무 다른 얘기 아닙니까? 아이 그래도 뭐 해석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인정하고 오히려 소통에 지금 뉘앙스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신 모르겠는데 아니 나는 완전 한국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또 나오시면은 네. 그 뉘앙스마저 지적 받아야죠. 근데 저는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혁신위 활동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지 말고.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대구에서 있었던 얘기 좀 짚어보죠. 어제 대구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보니까 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통상적인 제안이나 통상적인 의견에는 단호하게 제가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뭔가 제안이 왔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아니 뭐 뭐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냥 뭐 양의 머리를 단 제안들 많이 왔습니다. 어떤 거죠? 양두스러운 제안 많이 예를 왔어요. 들면? 예? 아 이거 밝히면 안 되죠. 그거는 네. 중간에 전달하시는 분의 그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 제안이란 게 나름대로 국민의힘에서 줄 수 있는 큰 카드였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거절한 겁니까? 아니면 속된 말로 이거 너무 좀 되도 않는 얘기였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 빵을 샀는데 그 공갈빵이라고 하죠. 공갈빵이요? 예, 이렇게 안에 공기만 가득 들어 있고 네.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빵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그거는 겉으로는 좀 그럴듯해 보이나 내부로 들어오면 실권 같은 건 아무것도 그런 주지 않는 거는요 그런- 어디 정치 지망생한테 던지는 거지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봤을 때 실권이 뭔지 뻔히 알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 공갈빵 같은 거 던지고 예. 예, 그건 언풀이죠. 저한테 옛날에 이탈리아 대사 제안했던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얘기는 혹시 예. 제가 이제 추정해 보는 거예요. 네.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한테 줄 수 있는 큰 제안이라는 건 선거를 책임지고 지휘해라라는 뭐 선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이나 뭐 공관위원장 이런 걸 텐데 그게 아니라 어이 이 대표 노원병 공천 줄게 걱정하지 마 뭐 이 정도인 건가요? 그 정도는 또 염치 없어서 얘기 못 할 걸요. 아 그래요? 예. 아 지금 서울 강북 지역에 완전 박살을 내놓고는 지금 어디다가 그런 걸 제안이라고 던지겠습니까? 하나만 공개해 줄 수 없어요? 예? 제안의 내용들. 아 어째 거절 중간에 저 제안을 했던 저 메신저를 제가 알려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원래 거절한 제안은 그렇게 밝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런 게 알겠습니다. 있었다 정도만. 예. 자 신당 창당 합니까? 지금 저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착착 할 일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냐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네. 예를 들어서 뭔가 저 지분을 저 더 받아가기 위한 어떤 일종의
블러핑이다 뭐 이런 시각들도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계속 보통 이제 뭐냐면은 자꾸 이제 그런 뭐랄까요? 저주 섞인 예측을 하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네. 제가 연락망을 온라인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니까 그 연락망이 사실은 허위 명단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어제 대구에서 제가 연락망에 그 대구에 3,000명 정도 그리고 경북에 2,000명 정도 연락망이 계셔가지고 제가 문자를 돌렸어요. 그리고 아름아름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1,600명 가까운 분이 모였어요. 그 말은 그 연락망이 허위일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폄훼하고 허위라 그러고 어제 뭐 임영웅 씨 콘서트에 온 사람들을 제 행사에 온 것처럼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예. 실내 행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섞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예, 밖에 카메라도 없어요. 예. 언론사 전부 다 실내 안에 있었어요. 그런 근데 기사가 났었죠. 아니 그 기사를 크게 키웠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아니 제가 정치하면서 그렇게 잔머리 굴리면서 했으면 제가 대선 지선 이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흠집 내려 그러고 어떻게든 바보 만들려 그러고 다 그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사니까 남들도 그렇게 살 줄 아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어제 대구에서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네. 저는 약속했던 대로 대선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더 큰 전쟁에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이 얘기는 신당을 창당해서 내년 총선을 치르는데 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대구가 핵심이다. 저는 뭐 이런 의사를 표현한 거로 이해도 됩니까? 저는 제3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네. 지금까지의 호남 기반으로 했던 국민의당 정도 외에는 네. 저는 크게 성공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또는 JP가 충청 기반으로 했던 그런 자민련 외에는 저는 그게 뭐 지역 정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저는 그 시기에 가장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아젠다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걸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JP는 어쨌든 그 당시 여당의 일방주의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지역 기반으로 저항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친문계 또는 친노계의 그런 일방주의에 대응해 가지고 얘기한 거고요. 저도 그러면 의미가 있는 지점 하나 찾아야 된다. 막연하게 뭐 수도권에 스윙 보터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 기반으로 한다 이런 시도는 지금까지 잘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신당으로서 호남에 가서 붙는 거, 신당으로서 충청도에 가서 붙는 거, 신당으로 영남에 가서 붙는 것이 사실 영남은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친박 연대와 친박 무소속 연대가 한번 해봤는데 네. 저는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구인지 부산인지 포항인지 아니면 구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영남으로 가면 대구겠죠. 어제 가보니까 제일 그 현장에 저희 대구 경북 지지자들이 모였는데 가장 여러와 같은 반응이 있었던 건 구미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구미는 제가 살면서 제가 많이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저에게 항상 최우선 과제는 노원병에 당선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노원병은 카드도 아직 접진 않았습니까? 전 접은 적이 없고요. 저는 노원병에서 네. 제가 정치하는 것을 의미를 상당히 부여해서 어떤 네. 사람이 10년 가까이 투자했다는 거는 당연히 의지를 갖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주제 좀 바꿔볼게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 좀 해보죠. 예, 아주 유치하게 질문해 보면 네. 한동훈 장관 좋아합니까? 저는 싫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웬만큼 저를 뭐 직접 공격하거나 이런 사람 아니면은 네. 항상 선의를 갖고 이렇게 보거든요. 네. 예, 제가 사실 그래서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사람도 좋아해요. 근데 네. 요즘 어두운 길에 빠져가지고 막 저를 직접 공격하고 사이비 평론가라 그러고 하니까 예. 요즘 그냥 좀 이상하게 보는 거지.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 장차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라이벌이 될 것 같습니까? 동지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 이거 네. 내가 보면 제가 특출나게 정치에서 성취가 빠른 편이지. 네. 윤 대통령이랑 한동훈 장관이 띠동갑이고 저랑 한 장관이랑 거의 띠동갑이거든요. 그냥 띠동갑이에요. 거의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빨리 성취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네. 장관도 그 공무원의 영역에서 상당히 빠르게 성취를 했고 근데 그래도 저랑 띠동갑 차이입니다. 아니 제가 그 얘기를 왜 자꾸 물어보냐면 네.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든지 현 여권 인사들 중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네. 굉장히 그래도 좋게 평가한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이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제가 알기로는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나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유독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긁지 않은 복권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요? 네, 그 긁지 않은 복권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미리 낙담할 필요는 없죠. 근데 제가 이 말은 꼭 해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예전에 황교안 대표도 사실 보수 진영의 거의 거두처럼 이렇게 정치에 등장하셔가지고 예. 첫 선거 때 좀 혼란을 겪으시고 그 다음에 믿기지 않는 선거 패배를 당하니까 부정선거론자로 가셨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황교안 장관의 뭐 예를 들어 황 장관도 상대적으로 젊은 장관의 뭐 송진당 해상 같은 성취가 있고 그리고 또 외모 발성 다 준수하시고 되게 뭐 매니악한 정치인이 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 어둠의 길로 빠지셨잖아요. 음. 저는 한동훈 장관도 밝은 세상만 걸어라. 분명히 이게 보수의 좀 덩어리가 커지면요. 예. 접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내가 네 대통령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와가지고 조직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와가지고 슬슬 이제 뭐 부정선거 담론 같은 거 씌우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 길에 빠지면 망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지금까지 행보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금까지는 저는 지난번에 그 뭐죠 여의도의 언어로 얘기하지 않고 예. 5천만 국민의 언어로 얘기하겠다 이런 거는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표현입니다. 예. 그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좀 그런 걸 쓰도록 조언을 해줬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한 장관이 감이 되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후자라면은 저는 정치적으로 성취가 클 것이다. 그래요? 전자라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너무 어울려 다니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이 저랑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꺼냈어요. 한동훈, 이준석 연대가 국민의힘 내년 총선의 필승 카드다. 어떻게 봅니까 이 연대? 아니 이런 거는 의미 없는 얘기인 게 왜요? 어떤 야구팀이나 골든글러브에 있는 사람 다 긁어 모으면 잘 돼요. 그거는 예. 어느 정도 이제 이름이 알려진 사람 다 긁어 모으면 다 잘 된다 이런 논리인데 실현 가능성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호환성이 문제죠. 호환성이. 어떤 의미죠? 호환성이란 건? 그러니까 이렇게 드릴게요. 제가 대선 때 그럼 대체자란 얘기예요, 두 사람이? 아니 보완제가 이렇게 아니고? 대선 때 제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을 모시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그때 후보랑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거를 하려면 안의 일을 볼 사람과 밖의 일을 볼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병참을 볼 사람과 밖에서 전투를 치를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제가 당대표면 둘 다는 못한다. 네. 힘들어 죽겠다. 실제로 우리 옛날에 초한지 이런 걸 봐도 소화가 있고 한신이 있고 장량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거 다 각자 역할 해도 힘들다. 네. 그런데 그때 그 후보가 처음에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밖의 일을 보고 메시지전을 하고 제가 병창을 본 형태로 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된 건 김종인 위원장을 잘라버려가지고 저 네. 죽는 줄 알았거든요. 건강 다 망가지고. 근데 이런 거에 선거를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레고 블록 맞추는 것처럼 블록을 맞춰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두 사람의 역할이 겹친다는 얘기예요? 총선의 간판으로?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병참 역할을 하기에는 당무를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뭐 당 경험이 없으니까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밖에서 대중 정치를 해야 될 텐데 네. 대중 정치하는 역할로는 저랑 겹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역할이 겹쳐서 시너지가 안 날 거다. 그리고 지지층이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순 합의되기에는 한동훈 일각에선 지지층이 갈려서 훨씬 더 좋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근데 하태경 의원도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보수 정당에 예를 들어 한 최대한 45 정도의 덩어리가 있다 치면은 네.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을 겪으면서도 한 25에서 30 사이는 나왔거든요. 지지율이. 요 덩어리는 항상 그전에도 나경원 대표를 밀었고 황교안도 밀었고 이번에 한동훈을 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덩어리가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댓글란 같으면 이분들이 목소리가 커 보여요. 근데 선거를 승리를 위한 임계점을 가기 위한 10% 15%는 수는 적어 보이지만 이거 없으면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면은 선거 때는 이 10, 15가 굉장히 소중해 버리지만은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 30, 40의 덩어리가 5와 10, 15 정도 된 덩어리를 밀어내 가지고 그냥 독점하려고 합니다. 예. 이게 구조적으로 반복돼 왔고 지금도 그게 일어나 가지고 이 꼴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이 30, 35의 덩어리에 올라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예. 항상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밝은 세상으로 가라. 그래요. 네. 지난번에 아마 제가 그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자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라고 얘기를 해도 변화가 없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아마 제 기억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안 믿죠. 네. 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그런 제안을 해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애초에 한동훈 장관하고는 정치적인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즘 이제 신당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하고 두 번, 세 번 밥 먹고 이렇게 지금 서로 알아가는 단계거든요. 저 신중하게 하지 되게 그렇게 만나보니까 유 코리안 젠틀맨 이런 거 잘 합니다. 네. 네. 그 얘기는 어떤 의미죠? 저는 한동훈 한동훈 장관이 장관을 대화를 제안에 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 아니 한동훈 아니면 장관은 잘 거절할 것이다?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보는 거의 한 40% 가량은 김태현 변호사가 해준 얘기예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몰라서 대답할 수 없다 이런 얘기군요. 나머지 한 60%는 기사에서 본 걸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 김기현 대표가 울산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3시간씩 프리톡 제가 톡이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요? 뭐 먹는 얘기 했겠죠. 뭐. 그래요? 예, 뭐 정치 얘기를 진지하게 했으면은 그렇게까지 호흡이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대통령과 저 여당 대표 간에 진지한 얘기에 소통은 없었을 거다? 소통이라는 건 몇 시간 만나서 얘기했다보다 상향식으로 소통이 가능했느냐. 예. 김기현 대표가 하는 말이 예를 들어 한 10가지 되면은 그중에 한 두 가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굳이 상하로 표현하자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였느냐 이거잖아요. 회사에서도 가보면은요, 그 부장님이 모여서 회식하면서 야, 니네 하고 싶은 말 다 해봐라 이렇게 한다고 소통되는 건 아니에요. 예. 뭔가 부하 직원이 한 10가지 얘기했을 때 때로는 한두 번이라도 뭐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운영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말을 더 할 거고요. 근데 10번 다 말했는데 아니야, 니네 몰라서 그래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그게 소통입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김기현 대표 체제 1, 2주 내면 끝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런데 공고해지는 분위기인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상식적인 평론을 하면 항상 틀린다 요즘은. 그래요? 네. 네. 근데 이거 왜냐면은 지금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봅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미 저는 그 동료가 상실했고요. 네. 저는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의정 보고회 한다고 가는 걸 보면서 이제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갔구나. 그냥 정리라는 얘기는 당원들 만나고 이러면서 네. 결국에는 질서 있는 불출마나 아니면 이런 퇴진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끝까지 당대표직 내려놓지 않고 울산 출마하겠다가 아니라 차라리 제가 이제 서울을 출마할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직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인다면은 지금은 울산을 자꾸 들락거리는 거는 정리 수순이라 봐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김병민한테 꼭 물어봐 주세요. 네.